자, 안녕하세요. 오늘 지역 분석할 차례죠? 지역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역 분석 볼래요? 지역 분석. 자, 우리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 한 문제 정도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지역 분석은 어떤 것을 지역 분석이라 부른가 하면요. 자, 이런 지역이 있다 봅시다. 그러면 개별 분석과 지역 분석의 차이점은 어떤 건가 하면요. 하나의 부동산만 제가 분석하면 이거는 개별 분석이 돼요. 하나의 부동산을 분석하는 것을 이걸 개별 분석이라고 써요. 개별 분석. 되겠죠? 이 개별 분석이라 씁니다. 이 개별 분석은 왜 하는가 하면요. 자, 우리 토지의 특성에 개별마다 뭐가 틀려요? 성질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겠죠. 개별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분석을 하고요. 지역 분석은 이 주변 지역을 모두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지역 분석이라고 이렇게 써요. 이걸 뭐다? 지역 분석이라 쓰는데, 자, 우리 지역 분석을 하는 목적은 우리 토지의 특성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토지의 특성은 부동성이라고, 부동성과 인접성이라고 했죠. 인접성. 이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하더라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지역 분석은 우리가 균형의 원칙하고 나중에 연결이 됩니다. 이거 균형의 원칙과 연결이 될 거예요. 균형의 원칙과 연결되었고요. 이거는 개별 분석과 되었어요. 지역 분석하고 되었어요. 예? 적합의 원칙하고 연결되어 있네. 그래서 적합의 원칙하고 연결돼야 됐죠. 그래서 적합의 원칙과 연결돼야 되겠죠. 자, 우리 적합의 원칙과 연결되겠죠. 연결되고 이거는 경제적 감가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감가와 관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개별 분석은 균형의 원칙과 관계 있습니다. 이거는 뭐다? 균형의 원칙이라고 관계했죠. 균형의 원칙 관계했죠. 우리 균형의 원칙은 우리가 기능적 감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능적 감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보다 항상 먼저 한다 해서 선행 분석이라 씁니다. 이걸 선행 분석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지역을 먼저 하는 것을 선행이라 부르며 개별은 나중에 해야 되겠죠. 이걸 후행 분석이라 쓴다. 어떠한 경우도 지역 분석이 먼저 한다, 그죠? 이걸 우리가 선행 분석이 시작이 되고 개별은 후행이 되겠죠. 그럼 지역은 이 지역 전부를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 분석이라 쓴다. 그래서 전체적 분석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넓은 의미니까요. 광역적이라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적 분석 또는 이걸 거시적 분석이라고 씁니다. 되겠죠. 자, 지역은 우리가 표준으로 따집니다. 이걸 스탠다드로 보니까 표준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따지겠죠. 그래서 표준적 사용을 보니까 표준으로 보니까 가격 수준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관계였고요. 요 반대말인 개별은요 체유효용으로 판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체유효 이용으로 판정하겠죠. 체유효 이용으로 판정을 함으로 이는 가격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판정하라고 하겠죠. 그 문제가 나올 때 지역은 자 표준적 사용을 말하고 개별은 뭐다? 체유. 이걸 바꿔놓을 수 있겠죠. 자, 이거는 가격 수준을 말하면 이거는 가격을 표현한다 이래 되겠죠. 이거는 전체라면 이거는 부분에 불과하다고요. 무슨 분석? 부분 분석이라 씁니다. 부분 분석 또는 이걸 구체적 분석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체적 분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좁은 의미를 우리가 미시적 분석이라고 표현하겠죠. 이것을 미시적 분석 이렇게 표현하더라 됩니다. 그럼 시험에 나오면 이 지역 분석에 있는 내용과 개별 분석에 있는 내용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우선 지역의 종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평가는 부동산을 제가 대상 부동산이라 쓰겠습니다. 평가하는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이라 쓰겠죠. 대상 부동산은 평가하는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이라 부르기 때문에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우리가 인건 지역이라 쓴다. 이걸 우리가 인건 지역이라 써요. 자, 인건 지역의 용어 정리는 자,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인건 지역이라 부릅니다. 인건 지역이라 부르겠죠.
자, 그러면 이 대상 부동산이 만약에 상업용이라고 말을 한다면, 상업용도로 하면 바로 옆에 다른 상업용도의 건물이 또 존재할 수도 있겠죠. 여기 상업용도로 하면 바로 옆에 다른 상업용도 건물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업용과 상업용을 비교하기 때문에 같은 용도를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용도의 동질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반드시 상업은 상업끼리 인근지역을 분석하고, 만약에 주택이 옆에 있더라도 이 상업의 인근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상업지역이 있거든요. 자, 요 부동산 가격이 한번 올라갔다 봅시다. 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다고 한번 봅시다. 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갈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자, 이 두 개는 대체 경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경쟁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대체와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수요가 요 상업에서 이쪽으로 수요가 이동해 감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주겠죠. 이는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오면 맞습니다. 간접적 영향하면 틀립니다. 자,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인근 지역과 상호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유사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지역 있겠죠. 자, 유사 지역은 용어 정리를 할 때, 자,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지 않는 지역을 유사 지역이라 씁니다. 그럼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는 지역을 유사 지역이라 쓰는데, 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대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대체와 경쟁 관계를 성립하겠죠. 그래서 대체 경쟁 관계 성립한다. 자, 그러면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대체 경쟁 관계 성립함으로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는 지역을 유사 지역이라 씁니다. 그럼 유사 지역과 인근 지역의 용어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 부르고,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는 지역을 유사 지역이라 쓴다. 자, 유사 지역은 뭡니까? 이 지역과 자, 거리와 직접 관계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와 직접적 관계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대구의 동구에 여기에 이 지역을 분석한다면 이건 대전을 하시도 관계없죠. 자, 거리와 직접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이 유사지역이 대전의 유성구라 보겠습니다. 유성구. 자, 유성구라 보겠습니다. 유성이라 보면 이 지역도 뭡니까? 유사지역 되겠죠. 만약에 또 유사지역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유사지역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지역이 부산이라 해도 관계없죠. 이 부산이라고 용어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부산이라고 용어 써도 되겠죠. 그럼 여기 동네에 있는 상업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 부동산은 상업지역이 되겠죠. 왜 상업지역이냐면 용도가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용도적, 기능적 동질성이라 씁니다. 이걸 용도적, 기능적으로 뭐다? 똑같아야 되겠죠. 만약에 대상 부동산을 평가하는 용도가 상업 용도인데 유사지역을 주택 용도로 들고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용도와 기능적 동질성이란 말을 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상호 이것끼리 지역 상호는 대체할 수도 있고 경쟁할 수도 있다 씁니다. 그래서 지역 상호는 뭐다? 대체와 경쟁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유사지역은 간단히 말해서 평가하는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는 지역입니다.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는 지역을 유사지역이라 부르며,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자, 인근지역이라 쓰겠죠. 자, 그러면 자, 유사지역도 있고 인근지역도 있고 여기 주변의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변의 용도라는 지역은 어떤 것을 주변의 용도라는 지역이라 쓰는가 하면 후보지 이행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의 용도 지역까지 포함하는 이런 넓은 지역을 우리가 동일 수거권이라 씁니다. 이걸 동일 수거권이라고 용어를 쓰겠죠. 자, 그러면 동일 수거권 어떤 것을 동일 수거권이라 씁니까? 자, 인근과 유사, 여긴 주변의 용도 지역까지 포함하는 지역을 동일 수거권이라 쓰겠죠. 만약에 여기서 지금 상업 용도로 현재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농지였습니다. 농지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이거는 뭐 된다? 후보지라고 용어 정리했죠. 그래서 후보지라고 용어를 이렇게 정리했죠. 자, 그러면 진행 과정에 있을 경우에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지가 상업 용도로 바뀌어 간다면, 정상적으로 바뀌면 이거는 평가할 때 전환 후에 한다 했습니까? 전환 후한다 했죠. 이 말은요, 상업 용도로 평가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농업 지역이 상업 용도로 진행하게 된다면 성숙도가 낮다라는 단서를 붙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숙도가 낮은 경우란 단서를 붙이면 평가를 할 때 된다. 전환 전으로 평가한다 했죠. 이런 경우는 이 농지는 여기에 인근 동일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농업지역으로 평가하므로 현재 지금 평가하는 용도가 뭡니까? 상업의 용도를 평가하는데 지금 농업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수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용도지역은 동일수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했습니다. 포함할 수도 있다 했죠. 포함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만다 포함하는 경향도 있다라고 말을 써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 있죠. 만약에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었어요. 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그러면 현재 주택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을 우리가 이행지라고 보통 쓰겠죠. 이걸 뭐다? 이행지라고 용어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행지 용어 정리 있었죠. 정상적으로 바꾸면 평가는 어떻겠습니까? 자, 전환 전에 합니까? 후에 합니까? 전환 후에 평가하겠죠. 이럴 때는 상업 용도로 평가하면 선안에 들어갔으니까 뭐다? 동일수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서에서 성숙도 낮다 또는 완만한 경우란 단서가 붙어 있으면 이때는 전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전으로 평가되면 이때는 동일수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수거권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 성립합니다. 그죠? 뭐도 포함했습니까? 유사 지역도 포함했습니다. 주변의 용도까지 포함하는 가장 넓은 지역을 동일수권인데, 동일수권은 권역이란 글자가 지문에 들어옵니다. 용어 정리할 때 뭐가 들어온다? 권역이란 지문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동일수권 용어 정리에는 대상 부동산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의 용어는 인근 지역에도 봤어요. 동일수권에도 봤어요. 그런데 유사 지역에는 안 나와요. 그죠? 이 차이점이 되겠죠. 그럼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인 용어가 안 나오잖아. 그죠? 인근 지역은 나왔죠. 동일수권은 나왔죠. 그럼 차이점은 뭡니까? 지역이 나와야 돼요? 권역이 나와야 되겠어요? 권역이란 글자가 등장해야 됩니다. 만약 지역이란 지문이 등장하면 이건 틀린 지문이다. 이거를 보시든지 주변의 요건은 뭐다? 주변의 용도지역 포함한다는 지문이 있으면 동일수권에 놓는 용어입니다. 만약에 주변의 용도지역을 포함한다는 지문이 있는데 인근지역에 놓으면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한 문제 정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죠. 아주 쉽게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이점을 본다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인근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는 지역을 유사지역이며, 이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다른 지역이라서며 인접 여부와는 관계없다 했습니다. 만약에 유사지역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상 부동산에 직접 영향을 줄까요? 간접 영향을 줄까요? 간접 영향을 줍니다. 이 두 개의 용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인근지역은 직접 가격성에 영향을 주지만 유사지역은 간접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 가지 용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책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책 보시면 472페이지입니다. 472페이지 지역분석의라고 했습니까? 472페이지 봅니다. 늦게 오신 분들 여기 피기 바랍니다. 지역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입니까? 여기 뭐가 들어왔어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밑줄 긋습니다. 그러면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물었죠. 그 지역 표준적 이용에 줄 것입니다. 뭐다?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지역 분석이라 했습니다. 그럼 지역 분석의 포인트는 뭡니까? 가격을 파악했어요? 가격 수준을 파악했어요?
가격 수준을 파악합니다. 가격을 파악하는 것은 개별에 놓는 용어입니다. 개별은 가격 파악이지만 지역은 가격 수준까지 파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역 분석의 필요성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 분석을 필요하는 근거는 표준적 이용을 파하여 대상 부동산 체유용 판정 방향을 제시했습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역이 먼저 분석이 되어야 개별 분석되겠죠. 자, 지역을 분석하여 개별 분석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 분석을 통하여 사례 수료, 사례 자료의 수집 범위를 명백히 하고 용도적 지역 범위를 명백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오른편부터 용어 정리가 있습니다. 인근지역이란 용어 정리 보시기 바랍니다. 인근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에 밑줄 긋습니다. 자, 지문상에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이렇게 놓으면 뭐다? 인근지역이다.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의 차이점을 봐둬야 되겠죠. 그럼 유사지역은 반대의 개념이 되므로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는 지역을 유사지역이라 씁니다. 자, 다음 질문부터 봅니다. 대상 부동산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준다 했죠. 직접의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직접 영향을 주면 인근지역, 반대로 간접 영향을 주면 유사지역이라 이렇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또 봅니다. 인근지역 특정한 토지 용도 중심에 줄 것고요. 여기서 말한 용도 중심은 같은 용도끼리만 인근지역을 형성합니다. 만약에 이 지역이 상업 용도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주변에 주택이 존재하더라도 이 주택은 이 지역은 인근지역일까요? 아닐까요? 인근지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용도와 기능은 동질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부동산 상호간에 대체 경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3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근지역은 도시, 농촌 같은 종합 형태로 지역 사이에 비교할 때보다 적은의 동그라미 칩니다. 적은 지역 범위가 된다. 적은을 넓은 지역으로 용어를 바꾸면 틀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인근지역 경계와 범위 봅니다. 자, 물리적 경계가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2번에 오니까 물리적 경계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는 줄 것은 표준적 이용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밑줄 쫙 긋습니다. 자, 물리적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뭐다? 표준적 이용을 판단한다. 아주 중요하니까 별표 치고요. 자, 동그라미 3번 또 나왔죠? 또 똑같으면 용도와 기능은 똑같아야 되겠죠. 동질적입니다. 되겠죠? 자, 보시고 공법상 지역구역이 아닙니다. 행정구역과도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죠. 옛날에 이렇게도 기출했어요. 인근지역은 행정동을 기준으로 한다가 틀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서 났죠. 행정동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되겠죠? 자, 4번 봅니다. 인근지역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사례 수집 범위는 쉽다. 이 말은 사례의 범위는 넓지만 정확성이 떨어진다. 이거를 말을 하고요. 너무 좁으면 뭐다? 사례 수집은 어렵지만 정확성은 높아진다. 이거를 4번에서 말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5번은요. 인근지역 범위는 경직적 고정적이 아니라 줄 것은 유동적 가변적이다 라고 써놨죠. 여기서 유동적 가변적은 성장, 성속, 세태, 천이, 악학 이렇게 변동하기 때문에 유동적, 가변적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유사지역은 제가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않는 다른 지역입니까? 다른 지역에 밑줄 긋고 인근지역과 대체 경쟁관계 성립합니다. 되겠죠? 있고 여기도 용도 기능적 동질성입니까? 여기에 평가하는 부동산이 상업 용도면 유사지역도 뭐가 된다? 상업 용도가 되어야 된다. 자, 거리와 관계없기 때문에 거리 원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줄 긋고요. 자, 유사지역 필요성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유사지역을 분석하는 것은 인근지역 지역 특성을 보다 명백히 파악하기 위해서 인근지역뿐만 아니라 그죠? 비교 대상의 유사지역 분석함으로써 인근지역 범위를 보다 명백히 파악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봅니다. 한 장 넘겨봅니다.
2번 유사지역을 분석하는 것은 인근지역 사례 자료가 없는 경우였죠. 인근지역의 사례 자료가 없을 수 있잖아. 그러면 유사지역으로 가가 사례를 갖고 와도 됩니다. 그래서 통하여 평가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점에 중요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에 유사지역에도 사례가 없으면 동일수권이 나가도 관계없습니다. 그 지역의 최대 범위가 동일수권, 지역의 가장 중심이 인근지역입니다. 그럼 지역의 가장 중심이 뭐냐 물으면 인근 지역을 찍으셔야 되고요. 자, 시험은 어떻게 나옵니까? 지역의 가장 중심은 동일수권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보시고요. 자, 그러면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줬습니까? 간접 줍니까? 간접. 요거는 줄 긋고 별표를 칩니다. 자, 동일수권 가봅니다. 동일수권. 자, 대상부동산이란 글자가 돌았습니까? 대상부동산 어디 있습니까? 인근지역도 있고 동일수권도 있습니까? 대체 경쟁관계 성립합니다. 됐죠? 가격에서 사로, 영로, 상호 영향을 미치는 부동 존재하는 권역에만 미칠 거면 되겠네. 여기는 대상부동산과 권역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권역이 돌았으니까 동일수권 용어 정리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인근과 유사지역, 자, 기타의 용도지역 포함이라 했죠. 그 줄 긋고 기타를 주변의 용도지역으로 용어를 바꿔뒀습니다. 뭐로 바꾼다? 주변의 용도지역으로 용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용도는 뭐다? 후보지 이행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걸 주변의 용도지역으로 용어를 변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타의 용도지역 이렇게 말을 하면요, 이거를 행정소송하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명확히 쓰지 않기 때문에. 자, 강사의 개인 생각을 문제로 낼 수는 없습니다. 뭐를 낼 수 없다? 개인 생각을 문제로 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나라 이론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를 주변의 용도지역으로 용어를 변경해 두시고, 그 주변의 용도지역 밑에다가 후보지 이행지라고 적어 두시면 좋겠네요. 적어 두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동일수권은 감정평가 시 사례자료 수집의 최원방권이다. 밑줄 긋습니다. 사례의 최대 범위가 뭐라는 거예요? 동일수권이고 사례의 가장 중심이 인근지역입니다. 만약에 인근지역에 사례가 없으면 유사지역 가겠죠. 유사지역에도 사례가 없으면 동일수권까지 가겠다. 이 말을 2번 살려고 합니다. 되겠죠? 자, 동일수권 판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일수권 판정, 이것도 좀 봐둬야 되겠죠? 그럼 동일수권 한 판정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동일수권은 원래 7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책 이제 막 섞어놨겠죠? 동일수권 판정 7가지 있었는데, 그죠? 자, 7가지 판정을 해 보겠습니다. 7가지인데, 자, 첫 번째가 뭐다? 주거지 동일수권 판정이 있고, 두 번째가 상업이고, 세 번째가 공업이고, 네 번째가 농업이고, 다섯 번째가 임지고, 여섯 번째가 후보지고, 일곱 번째가 이행지가 총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총 7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자, 첫 번째 놓는 거 별표 치셔야 되겠죠. 주거지하고 상업지는 좀 봐두셔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주거지 동일수권 판정이 되겠죠. 주거지와 상업지, 요거는 시험에 참 잘 나와요. 그래서 주거지 동일수권 판정과 상업지는 좀 비교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도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도심입니다. 도심에 줄 긋고 별을 크게 달아 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 도심에 줄을 끊고 크게 별표 답니다. 도심이 빠지면 그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통근이 가능한 지역적으로 일치합니까? 자, 여기는 통근이 포인트가 뭡니까? 도심에서 통근입니까? 어디에서? 여러분 집에서 통근입니까? 도심에서 통근이 가능한 지역적으로 일치한답니다. 이 통근의 포인트 출발점이 뭐다? 도심입니다. 자, 상업지는 어디를 중심으로 합니까? 배후지입니다. 자, 여기 배후지 되겠죠. 이 배후지가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 배후지. 자, 이 배후지에 줄 긋고 별표 칩니다. 일부 책들은 이 배후지 아예 띵가먹고 선한 책들 굉장히 많아요. 시중에.
그죠? 그러면 배우지 빠지면 그 책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지 포인트 찾습니다. 자, 그래서 배우지를 기초로 상업수익에 그죠? 올리선 지역 범위가 일치한다. 그럼 여기 포인트는 배우지를 기초로 상업수익에 대한 대체성을 갖는 지역 범위 일치한다. 쭉 나옵니다. 뒤에 상업수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우지가 포인트가 된다. 자, 문제가 나왔을 때 배우지 빼고 오겠죠? 자, 그럼 배우지 빼고는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시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상업수익을 올리선 지역 범위에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자, 동일한 상업수익을 올리시는 지역 범위에 일치하는 경향 이렇게 놓으면 자, 찍습니다. 사람들. 왜 상업에 놓으니까 상업에 대한 동일 수권을 말하고 있나 찍으면 안 되겠죠? 자, 뭐가 빠지면 틀린다? 배우지란 말이 빠지면 된다. 이 배우지가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번 주거지와 상업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거지 보시면 고도상업지하고 고도상업지하고 일반상업지를 한번 비교해보고, 그죠? 일반상업지를 비교하고, 주택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도 뭐다? 고급주택과 일반주택을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일반주택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두 가지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거지는 고급주택은 우리가 고급주택은 어떤 걸 고급주택이 있습니까? 얼마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라고 세법에 배웠어요? 9억 초과를 고급주택으로 배웠죠. 자, 9억 초과하는 것을 고급주택으로 봤을 경우에 고급주택은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럼 지역적 범위가 좁아집니까? 넓어져야 됩니까? 좁아지는 경향이 있겠죠? 그러면 고급주택은 지역적 범위가 좁아지는 경향이 있겠죠. 그죠? 일반주택은 지역적 범위가 넓을까요? 좁아질까요? 넓죠. 이거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좁아지고 이거는 넓어집니다. 이거 하고요.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도상업지하고 일반상업지를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도상업지는 백화점을 말합니다. 백화점의 범위가 넓을까요? 슈퍼의 범위가 넓을까요? 예? 자, 백화점이 넓어요? 슈퍼의 지역적 범위가 넓어요? 슈퍼는요, 그 동네 해봤자 1km 반경도 안 됩니다. 지역 범위의 배우지가. 그죠? 근데 백화점은 뭐다? 도시보다 넓은 공간입니다. 그죠? 도시보다 넓겠죠. 도시보다 넓은 공간이다. 만약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다면 이 대구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뭐다? 경산 사람, 영천 사람도 갈 수 있다는 거야. 그죠? 도시보다 넓은 공간입니까? 광역적 배우지를 보겠죠. 동네 숲은 뭡니까? 아무래도 좁을까요? 넓을까요? 좁겠죠. 지역적 범위가 좁아지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개를 반대가 되거든. 그래서 좀 봐두고, 공업에 대한 동일 수권이 있습니까? 이 공업지겠죠. 중소공업지와 일반공업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소공업지도 있고 대규모 공업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소공업지와 대규모 공업지 차이점은 중소공업은 생산과 비용이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되어 있죠. 대규모 공업지는 전국적 규모까지 확대해 한번 읽어보시고, 농지와 임지는 통건 경작 거리에 그죠? 약 2배 반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겠죠? 자, 통건이 가능한 거리와 일치한다 이 말이나 통건 경작 거리의 2배는 같은 용어입니다. 되겠죠? 후보지하고 이행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후보지, 이행지. 요건 잘 나온댔죠? 후보지와 이행지 동일수권은 좀 봐둬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주거지, 상업지, 후보지, 이행지 네 군데를 반드시 이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자, 후보지 동일수권은 봅니다. 현재 이 농지가 있습니다. 이 농지가 주택지로 바뀔 수도 있습니까? 바뀔 수 있겠죠. 정상적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 농지가 주택지로 가는데 정상적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전환하는데 속력이 늘을 수 있습니까? 아까 성속도가 낮다 했습니까? 그럼 전환의 속도가 느리다는 뜻입니까? 전환 중인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바뀌면 평가를 할 때 주택으로 평가합니까? 농지로 평가합니까? 주택으로 평가를 전환으로 평가한다는 거고, 만약에 성속도가 나타나면 이때는 전환 전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농지로 평가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이행지도 똑같죠? 이행지도 똑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 지역이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어간다 봅시다. 자, 그러면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어간다면 바뀌어가는 속력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겠죠. 빨리 바뀌는 것을 성숙도가 높다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성숙도가 높다는 말이 뭘까요? 빨리 바뀐다는 뜻이고, 반대말은 성숙도가 낮다는 것은 천천히 바뀐다는 거죠. 빨리 바뀌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평가할 때 공업으로 평가합니까? 주택으로 평가합니까? 주택으로 평가라. 자, 이걸 이행 후 또는 전환으로 평가하면 되고, 바뀌는 속력이 느릴 수도 있습니까? 아주 느릴 수 있겠죠. 뭐 10년 후에 바뀔 수도 있잖아. 몇 년 후에 바뀐다? 10년 후에 바뀔 수 있겠죠. 이렇게 바꾸면 이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기다리겠죠. 평가는 뭐다? 바뀌기 전의 용도로 감정평가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거지, 상업지 별표해 두시기 바랍니다. 후보지, 행지 별표해 두시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주거지는 도심의 밑줄 고 별표,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나 지역적 선호도 명성들의 범위 확대 축소가 되겠죠. 자, 고급주택은 아까 대체제 범위가 좁습니까? 넓습니까? 적겠죠. 좁아짐으로 지역적 범위가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럼 반대로 보통주택은 9억 이하를 모두 보통주택으로 씁니다. 지역적 범위가 넓다 안 적어놔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고, 상업지는 배우지가 포인트라 했죠. 배우지를 기초로, 자, 동일한 상업수익을 위해서는 지역 범위 일치하는 경향이 있고, 보통 상업지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슈퍼를 말하고, 고도 상업지는 뭐다? 백화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자, 보통 상업지는, 자, 이 고도 상업지 지역적 범위가 좁습니다. 우리 동네에만 미치겠죠. 슈퍼는 동네만 있고, 백화점은 도시보다 넓은 지역이라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3번 공업지는 생산과 판매 비용이 경제성에 대체성을 갖는 지역 일치한다. 그 위에다가 중소공업지라고 적습니다. 이건 중소공업지와 대규모 공업지를 구분해 두셔야 되겠죠. 대규모는 전국적 규모까지 확대된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후보지 행지 보겠습니다. 후보지 행지는 일반적으로 뭐다? 바뀐 용도로 평가하는 걸 전환 후로 동일 수권 파악한다는 뜻이고, 성숙도 낮다 또는 완만한 경우란 단서가 보이면 전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자, 개별 분석하고 지역 분석 쭉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개별 분석은 뭐 하는가요? 체류 이용을 판정하여 가격을 판정한다 했습니까? 가격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자, 2번 개별 분석의 중요시되는 이유는 뭡니까? 체류 전제로 하는 가격을 표준화해 형성하기 때문에 되겠죠. 3번도 보겠습니다. 대상 부동산 체류는 인건적 표준이고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분석이 요구되겠죠. 그러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비교하는 그 표를 별표해 두시고, 그죠? 지역은 전체 것이라면 지역에서 대상 지역에다 줄 긋고 별표 칩니다. 대상 지역이 놓으면 뭐다? 지역 분석. 대상 부동산이 놓으면 개별 분석이다. 그럼 대상을 보고 찍는 게 아니고 대상 부동산이란 용어냐 지역이냐를 보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네. 자, 국지적 미지적이겠죠. 지역은 표준이란 말을 쓰고 개별은 체유. 지역은 가격 수준에 동그라미 치고 개별은 가격을 구하고, 지역은 선행, 개별은 후회. 자, 지역은 부동성, 인접성, 개별은 자 개별성, 용도의 다양성이 되겠죠. 지역은요 적합의 원칙, 개별은 뭐다? 균형이 되겠죠. 그럼 지역은 경제적 강가라면 개별은 기능적 강가가 되겠죠. 아래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설명 틀린 걸로 알았죠. 1번 지역 분석을 통해서 지역 내 부동산 표준의 말이 나왔습니까? 표준과 수준이 나오니까 맞는 지문이다. 그럼 지역은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까지 돌았네.
자, 두 번째, 지역 분석은 중요에 대해서는 인근, 유사, 동일, 이 세 가지를 지역 분석이라 부른다. 세 번째, 대상 부동산 체유용을 판정하는 것을 개별 분석 맞죠? 네 번째,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한다. 틀렸습니까? 어떠한 경우도 지역이 항상 먼저입니다. 그죠? 개별은 어떠한 경우도 나중에 해야 됩니다. 지역이 때에 따라 먼저 할 수도 있다 하면 틀립니다. 지역은 언제나 선행입니다. 자, 4번이 틀렸네. 맞겠죠? 5번에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거시적 분석이며 개별은 대상 부동산의 뭐다? 미시적 분석이다. 자,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아주 쉽게 넣을 수 있는 한 문제 맞출 수 있고요. 486페이지 감정평가 방식이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평가 방식은 3방식이 있거든요. 3방식. 이 3방식은 3면성에서 보통 출발을 합니다. 어디 출발한다? 3면성에서 출발합니다. 자, 제가 어떤 물건을 만든다면, 어떤 물건을 만들어 본다. 어떤 물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안경을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안경을 이렇게 만든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 투여된 물건이냐를 이거 알 수 있어 없어요? 알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비용성의 논리라고 부른다. 이 비용성의 논리는 어느 정도 비용이 투여돼 만들어진 물건이냐라고 봅니다. 자, 여기 자 486페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400 뭐다? 86페이지. 기본서. 자, 그러면 이 안경을 만들 때 어느 정도 비용이 투여져 만들어진 물건이냐? 됐습니까? 이걸 만들었어요, 제가. 그러면 이걸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려 합니다. 그러면 내다 팔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 거래될까? 시장성을 다졌습니다. 되겠죠? 어느 정도 시장에서 팔릴 것이냐? 자, 만들었으면 뭡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것이, 팔았으면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올 것이냐?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본다면, 자, 이 비용성의 사고방식이 면하고 시장성의 사고방식이 면하고 수익성, 이 세 면이 똑같다면, 이 세 면이 동등하다면 어느 방식으로 평가하더라도 가격이 똑같이 넣으면 이걸 가격의 3면성이라 부른다. 자, 이걸 가격의 뭐다? 3면성이라 부른다.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비용성의 사고 방식으로 출발한 게 나중에 원가법이 만들었습니다. 요것 때문에 뭐다? 원가법이 나왔습니까? 원가법. 원가 방식이 나왔어요. 그죠? 원가 방식이 나오고. 자, 요 시장성의 사고 방식 때문에 오는 게 뭐다? 그죠? 비교 방식이 나옵니다. 자, 이 수익성의 사고 방식 있겠죠? 이 수익성 사고 방식 때문에 수익 방식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수익 방식이 만들어졌다. 이걸 우리가 3방식이라 씁니다. 되겠죠? 자, 원가 방식을 비용 접근법이라 쓰기도 한다. 이걸 우리가 비용 접근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용 접근법이라고 표현하고, 그죠? 자, 그러면 비교 방식을 우리가 시장 접근법이라 써도 됩니까? 이걸 시장 접근법이라 쓰겠죠. 그죠? 자, 수익 방식을 소득 접근법이라 써도 됩니다. 이걸 우리가 소득 접근법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3방식이라 부른다. 세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 원가 방식이라고 했죠. 원가 방식이 있는데 이 원가 방식 때문에 들어온 것이 있겠죠. 그죠? 자, 원가 방식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공급 가격의 성질을 돌았습니다. 공급 가격. 이 원가 방식은 공급이라는 가격 성질을 갖고 있어. 공급 가격. 이거 반대가 수익 방식은 수요 가격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수요자 가격 성격을 갖고 있으면 비교 방식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균형 가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균형 가격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죠? 자,
갖고 있고, 이 원가 방식에서 자 가격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임료를 구하는 방식도 있을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가격을 구하는 방식도 있고 임료를 구하는 방식도 있겠죠. 자, 우리가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자 원가법이라 부르기도 복승가격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이걸 원가법이라 부르겠죠. 뭐 적산법이라 불러도 관계없죠. 그래서 적산법, 임료를 구하는 것을 적산법 이렇게 부르겠죠. 자, 그럼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서 비교 방식을 가격을 구하는 것과 임료를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겠죠. 가격을 구하는 것을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 씁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 씁니다. 되겠죠?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임대, 사례, 비교법 있죠. 그래서 임대, 사례, 비교법이 있고요. 자, 수익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수익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것을 수익 환원법이 있어요. 수익 뭐다? 환원법이 있어요. 수익 환원법이 있고 임료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분석법도 있겠죠. 그래서 수익 분석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가법에서 가격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그죠? 복선 가격이라 쓰기도 하고 복선 가격이라 쓰기도 또 이거 적산 가격이라 써도 됩니까? 그래서 적산 가격이라 부르게 됩니다. 되겠죠? 적산법에서 우리가 하는 것을 적산 임료라 씁니까? 그죠? 적산 임료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적산 임료라 씁니다. 적산 임료라고 쓰겠죠. 이렇게 적산 임료라 써도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비준 가격이 되겠죠. 비준 가격 또는 유추 가격이라 쓰게 됩니다. 이걸 유추 가격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해도 되고 임료를 구하는 것을 비준 임료라 씁니까? 이걸 뭐다? 비준 임료라 씁니다. 되겠죠? 비준 임료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유추 임료라고 써도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수익하는 법에 관한 것을 우리가 수익 가격이 되겠죠. 수익 가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되겠죠? 수익 분석에 관한 것을 수익 임료라고 불러요. 되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방법에 의하여 구한 경우를 우리가 시산 가격 또는 시산 임료라 씁니다. 이걸 뭐다? 시산. 한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구했죠. 그죠? 이렇게 구했잖아. 자, 원가법에서 복선 가격도 있고, 그죠? 거래사례에서 비중 가격도 있고, 그죠? 수익 환원법에서 뭐다? 수익 가격이죠. 한 가지 방법에 의하여 구한 것을 우리가 시산 가격이라 씁니다. 이걸 뭐다? 시산 가격. 이 시산 가격은 자, 정상 가격으로 가는 중간 과정이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는 중간 과정이다? 정상이란 가격으로 가는 중간 과정에 불과합니까? 그렇죠. 중간 과정에 있는 것을 우리가 시산 가격. 임료 같은 뭐다? 시산 임료란 말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시산 가격 또는 시산 임료라고 부르면 됩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갈 때 자,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할 수 있다?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자 조정할 필요가 있겠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 3방식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걸 3방식 6방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면성이란 용어 있죠? 가격 삼면성이란 가격 결정의 세 가지 측면을 말하며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비용성은요, 자, 이 물건을 생산해서 어느 정도 비용에서 투입된 만들어진 물건이냐 결정하는 것을 말하니까 공급 가격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되겠죠? 자, 두 번째 시장성의 논리는 수요 공급 상호작용의 균형 가격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뭐다? 그죠? 자, 장래 예상되는 수익의 크기를 가격 결정하는 측면이니까 수요 측면 가격이 있죠. 이 수요 가격이라고 불러요. 되겠죠?
자, 평가의 3방식에서 가치를 추구하는 세 가지 방식을 말하며 이 원가 방식과 비교 방식과 수익 방식이 있고요. 이 3방식에서 각각 가격과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나누어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것을 뭐란다? 적산가격, 수익가격이라 부르고, 자, 임료를 구하는 것을 적산법이라 부르는데 적산 임료가 되고, 읽어보면 그런 뜻입니다. 자, 비교 방식에서 구하는 것을 우리가 거래사례 비교법은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고, 임료를 구하는 것을 임대사례 비교법이라 부릅니다. 공시지가법은 별도로 토지에 배심화되고요. 자, 한 장 넘깁니다. 수익 방식은 뭡니까? 자, 가격을 구하는 것을 수익하는 법이라 부릅니다. 되겠죠? 임료를 구하는 것을 수익 분석법이 돼요. 그 표 밑에서 쭉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리를 해놨죠? 정리 읽어보시면 됐고요. 자, 중요 기출 문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중요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간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죠? 문가 방식은 무슨 원리일까요? 비용성 원리입니까? 네, 비용성 원리. 자, 거기 들어갈 것은 뭐다? 비용성. 요거 들어가야 되겠네. 되겠죠? 자, 그러면 비용성 원리고, 그죠? 가격을 원가법, 임료를 적산법이라 부르고, 비교 방식은 시장성 원리니까 가격은 뭡니까? 거래 사례 비교. 여기 들어가 있는 문제였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거래 사례 비교 들어가시면 되겠네. 되겠죠? 임료는 임대 사례고요. 수익 방식은 수익성의 원리니까 수익하는 법. 임료가 뭐다? 수익 분석법이 되겠네. 요거 들어가는 게 답이 되겠죠?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나왔죠? 몇 번입니까? 3번 되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시상 가격을 제가 조정한다 했습니까? 제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정하는 방법이 시험에 나왔네.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자, 중요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시상가격 조정을 통해서 감정평가액을 구해 보겠습니다. 되겠죠? 자, 거래 사례를 통해서 시상가격이 얼마다? 예? 1억 2천입니까? 지금 비준임료가 얼마다? 예? 비준 가격이 얼마라는 거야? 1억 2천 줬잖아, 방금요. 줬죠? 1억 2천이라고 줬네. 그게 문제였어. 거래 사례를 통해서 했잖아. 구한 게 뭐다? 비준 가격 1억 2천이라. 되겠죠? 이 비준이 그 밑에 한번 볼래요? 자, 몇 프로 줬습니까? 50%. 50% 줬죠? 50%라는 게 얼마다? 6천만 원 되었습니까? 6천만 원 되었네. 자, 두 번째는 질문 보겠습니다. 자, 조성 비용으로 구했습니까? 요거 조성 비용으로 구했죠? 요거 비용으로 구했잖아. 그죠? 그러면 조성 비용으로 구했는 게 뭐다? 복선 가격이 얼마요? (1억 1천이) 되었습니까? 1억 뭐다? 1천만 원 됐죠. 그럼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중이 몇 프로 나왔어요? 밑에 보니까 원가 방식이 20%, 0.2. 그럼 얼마다? 2,200만 원 되었습니까? 되겠죠? 2,200만 원 되었고, 세 번째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세 번째 있는 거. 자, 임대료를 구했었죠? 임대료를 구했으니까 수익하는 법이 되겠네. 수익 가격이 얼마 나왔다는 거요? 예? 자, 1억 나왔죠? 1억이 됐네. 1억 원이 되겠죠. 비중이 30% 됐죠? 그럼 얼마다? 3천만 원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다듬으면 얼마요? 예? 자, 1억 얼마다? 1200입니까? 1억 1200만 원이 답이겠네. 자, 이렇게 있는 게 조정되었다는 건데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가중평균 했습니까? 가중평균에서 조정했겠죠. 어떻게 조정했다? 가중평균하에 조정한 것이 1억 2천이니까 1억 2천이 몇 번에 있습니까? 1억 얼마다? 1200이 얼마요? 1억 1200이 4번에 있네. 1억 1200이 요 4번이 되었습니다. 4번이 이렇게 해서 시상 가격을 조정하여 정상 가격으로 조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는 방법 대충 알겠죠?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